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엔 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1장이 어땠습니까? 15%대 고점 찍었어요. 5,800원대를 돌파했죠.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음봉 마감했죠. 5,130원에 마감했습니다. 강보한 마감했어요. 자, 밴드가 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벌려가고 있죠. 밴드 상단 타고 올라오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뭐 U자형이죠. U자형. 목표는 여기죠. 8,000원대.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자,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7,000원 초반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자, 5월달, 6월달을 7월달에 밀렸죠. 7월달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21장이 좀 제자리 걸음했지만은 윗골이 채우고 또 올라오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가상자산, 핀테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왜 올라갑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가상자산 기업 경영진들을 초청했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미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자,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자, 미국이 국채를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추가 수요처로 코인 쪽을 보고 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주면은 1코인을 줘라. 항상 변동 없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투자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나는 돈벌이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 환전만 관심 있어. 또는 이동만 관심 있어. 또는 코인 안에서 이 기축통화처럼 묶여있는 다른 코인 이런 게 필요해. 그런 걸 만들어줘 해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가치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1달러를 주면은 1코인을 줘야 돼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잘 유지되려면은 내가 1달러를 맡기면은 항상 보관업자가 나한테 1코인을 줬지만은 내가 맡긴 1달러가 어디 도망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하죠. 그래야 믿고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맡은 애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라는 거죠. 잘 가지고 있다. 이상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그걸 공시를 합니다. 우리는 총 자산이 얼마고 어디에 얼마큼 들어와 있고 어디에 얼마큼 들어있고 어디에 투자를 했고 그런데 얘네들도 위험한 거에 투자하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싫어해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내가 1달러를 맡기면은 너도 1달러에 준하는 그런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어야 비로소 신뢰가 간다는 얘기죠. 가장 신뢰가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국채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채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수자가 생기는 거죠. 미국이 산업적으로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시장이 커지면은 사실상 이 달러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달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흐름인데 근데 누가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주냐. 계속 발행할 거잖아. 그 정부 재정 적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좀 흔해지잖아. 그냥 뿌려지는 건데. 근데 걱정하지 마. 새로 내가 와가지고 이걸 살 건데 그럼 적정 수량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코인 시장을 다시 붐업시켜서 국채를 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에 하지 그랬어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잖아요. 규제 사항이 있는데 우리로 치자면은 뭐 금융위가 할 거야. 금감원이 할 거야. 또 공정위가 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자 발행자 또 그 누가 관리할지 상품으로 가서 뭐 상품위원회가 할지 아니면 주식으로 가서 증권위원회가 할 건지 그리고 발행하는 애들한테 자 은행도 발행하게 해줄 거야? 아니면 증권사도 돼? 그럼 증권사도 되는 거야? 아니 얼마나 맡겨야 돼?
어떻게 공지를 하면 되겠어? 자, 이러한 다양한 규제안이 들어가 있는 그 법안인데, 자,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걸려 있고 각 권한 부서도 걸려 있다 보니까 한다고 해놓고 이 클래리티 법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참에 속도를 좀 내보자 이런 거죠. 이 클래리티 법안이 돼야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즉 지니어스 법안이 진행이 되는 거라서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빨리 만들어야 돼. 자, 이게 지금 급한 상황에 트럼프인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국채에 올인되어 있다. 앞으로 이게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국채 시장에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을 찾는 거죠. 살 사람이 없어? 봤더니 이 코인 애들이 이 법안을 통과하면 사줄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네. 자, 사줄 사람 없어? 또 없어? 자, 그럼 재무부에서 또 사. 또 없어? 이제 막 찾겠죠. 자, 그중에서 말 잘 듣는 애들이 누구예요? 금융기관 애들. 뭐 강제로라도 사게 만드는 거죠. 이런 순환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핵심은 국제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이 큰일 난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국채를 사줄 그 수요처를 찾다 보니까 1달러에 1코인을 주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이 빨리 확대되거나 또 좀 정립이 돼야 본격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자,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날 가상자산 관련주, 핀테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에 더 강력한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는 수혜주입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많아요. 자, 실적주예요, 실적주. 자, 관련해서 추가 상승 모멘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타점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일봉상에서 신호 나왔어요. 신호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분할 매수 모아가야죠. 스윙 매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뭐 바로 틀 수도 있고요. 신호 나오고 좀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몇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말고 나는 빨리 먹고 빠지고 단타단기를 선호해. 시장 불안하잖아. 빨리 현금 챙기기 좋잖아. 자, 그런 분들은 상한가 종목을 하시면 돼요. 상한가 종목들 매일같이 나오죠. 자, 상한가 누가 만듭니까? 세력이 만들죠. 세력주예요. 자, 세력주들 짧게 먹튀 하려면은 30분 봉상에서 신호 나올 때 공략하시면 돼요. 신호 나올 때만. 그래야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21일장에는 상한가 종목들이 5개 나왔죠.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5개 나왔죠. 자, 이 상한가 종목들 적게 나왔다. 뭐 적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또 상승 종목들 중에서 뭐 15% 이상 급등한 종목들, 장중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많으니까, 자, 이 종목들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이제 상한가 종목들 뭐 상따른 얘기 아니에요. 자, 30분 차트 보시면은,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상한가 이후에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신호에 공략을 하시면 돼요. 올라가죠. 이런 슈팅도 나오고, 굳이 상따할 필요 없어요. 상따는 뭡니까? 도박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50% 확률이죠. 50% 확률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걸면 안 되죠. 자, 100%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신호에만 공략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자, 이 신호를 설정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돼요? 21일에 상한가 기록한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아니죠. 이건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다음 거래일, 다다음 거래일에 보시면 돼요. 신호 나오는지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볼 건 뭡니까? 20일장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봐야죠. 신호가 나온 종목을 봐야겠죠. 자, 엔투텍 신호 나왔죠. 이 신호에 공략하시면 돼요. 자, 금호전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보세요. 금호전기는 3연상 기록했죠. 그리고 신호가 4개 나왔어요. 이런 타이밍에 잡으시면 돼요. 3연상을 기록하든 뭐 10연상을 가든 상관이 없죠. 우린 신호에만 공략할 거니까. 자, 또 신호 나오면 잡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자, 그리고 19일장에 나온 상한가 종목들 또 봐야죠. 자, AMP도 제가 20일장에 말씀을 드렸죠. 신호 나왔다고. 그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아이윈 신호 나왔죠. 근데 시총이 너무 가벼워요. 자, 보세요. 바이오니아. 자, 바이오니아 20일장에 신호 나오고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21장에 신호 나왔어요. 이런 타이밍에 잡으시면 돼요. 굳이 상따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탈렌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은 무료 방이에요. 공짜 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종목들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종목들 문의 주시면은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문자로 종목 이름 보내주세요. 해당 종목들 우선순위로 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또 매일같이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내세요.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목들 타점 잡아드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어요. 먼저 금호건설 보시면요. 자, 금호건설 30분 차트 보시면은 장 초반에 급등 나왔죠. 자, 보세요. 제가 19일장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보세요. 19일장에 신호 나왔을 때, 자, 얘는 이 현상을 기록을 하고, 봐봐요. 이 현상 기록하고 신호 나오고 올라갔죠. 이때도 제가 잡아드리고, 이때도 잡아드렸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상한가에다가 추가 급등. 자, 신호 나오면 또 잡아야죠. 자, 이 종목은 먹고 또 먹기예요. 자,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가 나오고 올라가고 신호 나오고 올라가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19일장에 이 타이밍에 잡아드렸죠. 12,760원에 잡아드리고 1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18,200원 다녀왔죠?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공조. 자, 삼성공조 30분 차트 보시면요. 자, 19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19일장에 얼마에 드렸습니까? 14,500원에. 보세요. 14,500원에 타점 잡아드리고, 자, 20일장에 상승 나왔죠. 그리고 21일장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신호 나올 때 잡아드리고, 요 상승. 어때요? 괜찮죠? 두 번이나 먹튀가 가능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면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밀린 거니까. 자, 먹고 또 먹깁니다. 어때요? 상가 종목들 공략하기 쉽죠? 자, 또 있습니다. 다날 30분 차트 보시면요. 아, 굉장히 이쁘죠? 자, 이 종목은 제가 7월 28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보세요. 20% 이상 급등하고 나서 신호가 여러 번 나왔죠. 자, 7월 28일 좋은 타점이 왔기 때문에 4,280원에 잡아드리고, 자, 보세요. 7월 28일 맞죠? 자, 보시면은 7월 28일이 어디냐. 쭉 보시면은 여기죠? 보세요. 맞죠? 7월 28일 날 신호 나왔을 때. 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슈팅 나왔죠. 4,800원 돌파. 그리고 신호가 또 나오고 또 올라가고 신호 나오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라 말씀드렸죠. 자, 결국에는 4,280원에 잡아드리고 여기서 잡아드리고 요 상승 나왔어요. 5,800원 돌파했죠. 자, 또 중간에 신호 나오면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를 꼭 설정해 두시라.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제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자,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기보다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제로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 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나리 일본 결제기업 UP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의 한일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 확대에 나섰죠.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까지 검토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디지털 결제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어요. 결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기반 모델까지 검토를 하면서 사업 외연을 넓히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번 협력은 2023년 첫 제휴 이후에 관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 영역에서 결제와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특히 일본 내 무역 송금과 정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구조 개선도 포함이 됐죠. UPC는 일본 전역에서 QR 결제, 그리고 전자화폐, 카드 결제, 해외 간편 결제 등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죠. 페이페이, 라쿠텐, 스이카 이런 주요 결제 수단과 연동된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요. 현지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양사의 첫 협업 모델은 외국인 선불카드, 바로 콘다죠. 다나는 UPC의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에서 카드 수령과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한 관광객의 결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죠. 이를 통해서 충전 결제, 정산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고 크로스보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를 줄이겠다라는 구상이죠. 자, 이 같은 모델은 관광 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실사용 기반 결제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단순 결제 연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용 환경을 선점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그리고 유통 모델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나는 이미 원화 및 USDC 기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역량을 축적을 해왔어요. 이를 일본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죠. 과거에 다나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로 인해서 이 결제 서비스 제약을 겪은 이후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 무게추를 옮겨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제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발달해 있죠. 그 테스트 베드로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크로스보더 결제와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새로운 결제 생태계 실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시장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나리 글로벌 혁신기구 에이전틱 AI 재단의 공식 멤버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이전틱 AI 재단의 멤버들과 이 기술 협력을 이미 진행해 왔어요. 그 수많은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이 상호 운영 가능한 이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죠. 다날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가 되면은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비스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법제화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호재 이슈가 나왔어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처리해야 할 그 법안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국정 과제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죠. 1분기 입법이 무산됐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정부안 마련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그 입법 논의가 나랑을 빚을 전망이에요.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서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 금융위가 지난 1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금융위는 1분기 1월에서 3월 이 1분기 안에 주요 추진 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었죠. 또한 이 재경부 금융위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국경 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연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 같은 일정 모두 다 변경이 불가피해졌어요. 자,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은 정부가 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에 대해서 강행 입장을 고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거죠. 50% 플러스 한 주, 이 51%를 지분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요 쟁점. 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로 국내 모든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요 쟁점, 요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부안을 발의할 경우에 부처별 협의라든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또 차관,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정부안의 발의 없이 위원안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자, 현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모두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자, 물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미적거리다가 이 통화 주권에서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식민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한 원달러 파생 상품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결제보다 외환 트레이딩 영역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죠. 다날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인 이 바이낸스 페이와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손을 잡고서 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정식 론칭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서비스는 뭐냐?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들이 별도의 환전 과정 필요 없이 보유 자산으로 국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정산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다날은 외국인 선불 카드 이 콘다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관광객 위주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죠. 다날은 이번에 이 3사 협업 기반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죠. 이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결제 영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에요. 세계 최대 크립토 생태계를 보유한 바이낸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인 서클과의 이 협업 솔루션은 한국 핀테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방한 외국인에게 가장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자체 서비스는 물론이고 타 금융사들과도 솔루션 도입을 적극 협의함으로써 시장 선두주자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법인 월렛 기반의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 이 IP를 확보했다라고 2월 9일에 밝혔습니다. 다날은 특허 등록을 통해서 향후에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서 이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절차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결제 완료 여부가 바로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전제로 해서 결제 과정 전반을 바로 이 법인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특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 결제 확산은 물론이고 온 오프라인 통합 결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요. 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다날이 중장기 기회 요인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아직은 답보 상태지만은 이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약 30%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날은 2019년도 이 가상화폐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을 발행해서 약 15만 개의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액 250억 원까지 실제 코인 결제를 진행해본 국내 유일의 결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가상화폐 기반 오프라인 결제 특허를 취득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결제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호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 기술의 이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이 국내 유일의 마스터 애그리게이터 계약을 체결했죠. 그 바이낸스 페이의 한국 가맹점 모집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 향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USD 코인 그리고 테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내 유통, 결제, 송금, 정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가상자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이 발행, 유통, 결제 전 과정을 이 글로벌 거래소와 또 결제 업체들이 있죠. 뭐 페이팔이라든가 위챗페이, 또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과 연동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날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주도로 펼쳐질 전망이죠. 최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왔어요.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이렇게 보유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 권한을 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죠. 반면에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나 이 블록체인 이 기술 기업에도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기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이 단계적 허용을 가닥으로 잡았어요. 그 대신에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일단은 국회가 동의한 방안은 아니에요. 이 관계 기관과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당국은 입법 과정에서 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이 같은 단계적 허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죠.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지분율 50% 플러스 한 주 보유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은행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융투자업이라든가 보험업, 저축은행업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이 추가돼야 하죠. 그 자회사 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서죠. 그 당국은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업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죠. 초반에는 은행 중심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혁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기자본 요건을 지나치게 상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인가, 그리고 총 발행량, 준비 자산 구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 기구도 법제화될 전망이죠.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